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이 영상은 연세대학교 면접 기출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면접에 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세대학교의 기출 문제들은 2016년 이후에 상당히 정형화가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2021년도부터 문이과가 분리되기 전까지는 문과와 이과가 동일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따라서 15년 이후에 나와 있는 일단 모든 문제들을 좀 대상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아마 지금 대략 30분 정도 시간이면 연세대학교 면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무엇을 대비해야 되고 어떤 기출 문제부터 보셔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굳이 올해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일단 면접에 대한 해설 영상이 유튜브에 많지가 않고, 그다음에 몇몇 해설을 하셨던 분들도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당황스럽고 엉뚱하게 해설을 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제 나름대로 바람직한 문제에 대한 해설을 좀 들려드리고요. 또 혹시 다르게 생각하시는 뭐 전문가들, 수험생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저 스스로 좀 발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요거는 제가 실제로 이제 학원에서 연대 면접을 쓰는데 만드는 교재를 가지고 좀 왔고요. 우선 여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여야겠네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들이 총 보면은 한 30여 세트 정도가 나와 있는데, 우선 저는 이렇게 좀 편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나름대로 이제 분류한 기준인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파란색은 상대적으로 난이도 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문제는 난이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뒤로 쭉 갈 텐데, 이 문제들은 제가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 않고 넘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중에서 요 오렌지색, 저기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거,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중간색이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은 난이도가 일단 중간 정도로 되는 문제. 그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봤고요. 그래서 일단 뭐 22년도 기출문제들까지 다 가지고 왔는데, 이제 연대 정시 국제결기 면접이 있죠. 그래서 그 문제들 전체를 좀 망라를 해놨고, 그래서 아마 이제 편성을 하실 때에는 아무래도 전반부에는 조금 쉬운 문제 위주로 가다가 후반부에는 이제 어려운 문제 위주로 가는 그런 식의 좀 편성으로 짜놔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문제가 상당히 정형화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정형화가 됐다는 것은 세대학교는 전통적으로 이제 재시문 면접에서 10분 준비, 10분 면접이라고 요강에 얘기를 해왔고, 실제로는 8분 준비, 8분 면접을 코로나 전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비대면 녹화 방식으로 되면서 8분 준비, 5분 녹화로 바뀌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8분 준비라는 포맷에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문제들을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이제 15년도 활동 우수형,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면접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사실상 서류 기반 면접에 가깝고요. 그다음에 뭐 정시 의대 면접을 일단 제외를 했고, 그다음 18년도에 그 활동 우수형 문제가 두 개 있는데, 이것도 기존 포맷과는 좀 어긋나 있기 때문에 일단 요 커리큘럼 안에는 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 문제들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건 22년도 수시 모집 고른 기회인데, 아무래도 고른 기회 전형은 면접이 동일한 포맷으로 진행이 되지만 문제의 난이도 좀 낮죠.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울 것은 없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그냥 간단히 좀 이거 그냥 어쨌든 첫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기 좀 말씀을 드리면, 자, 1번에서는 협력한 경험을 말하고 경험 바탕으로 집단이 활용한 집단을 설명하시오. 이건 이제 본인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질문문 나와다를 참고해서 집단적 문제점을 말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시오. 그러면 이제 뭐 연대민족 주의할 점을 한 7, 8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한 두 번째 정도 중요한 점과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이 이 문제에 사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포맷으로 보면 보통 지금 연대 문제들은 제시문을 해설을 하고, 그러니까 제시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 솔루션을 찾거나 개인적 경험을 얘기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 이게 도치가 돼 있죠. 개인적 경험이 먼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시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물론 이게 녹화 면접이기 때문에 추가 질문의 우려는 없지만, 답안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사실은 2번을 먼저 푸시고, 순서대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2번을 먼저 풀어서 그 다음에 1번에 그 제시문에 어울리는 자신의 경험을 갖고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그거 좀 생각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1, 2번이 도치되는 경우가 한 3년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작년에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 2번 문제에서 이거 이제 제시문을 참고하여 뭘 말하라고 기본인데, 나와 다라는 두 가지를 줬잖아요. 툴을. 내용이 뭔지 떠나서. 그러면 처음에 논제 분석을 하실 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집단지성의 문제점을 최소한 내가 두 가지를 제시해야겠구나. 왜냐하면 우리한테 수단을 두 개 줬으면 문제점도 두 개를 잡아내야겠죠.
그냥 문제점 하나를 잡아낼 건 뭐하러? 나도 주고 다도 주겠어요. 하나만 주지. 그래서 그러한 출제 의도를 살린 일단 답변 구성과 문제 분석을 생각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쉬워서 더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자, 이건 학교 측 자료를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9년 재외국민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난이도는 낮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연세대 면접의 가장 기본적인 논점들, 그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을 볼 수 있어서 가지고 온 문제고요. 이 문제에서 하나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 보시면 자 이렇게 있죠. 위 그래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항상 요 제시문이나 자료 해석이 먼저입니다. 연대 문제 1번에서. 그다음에 벌어지는 비율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하시오. 자, 이유 나왔죠, 이유. 그다음 환경 정책가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 대응 방안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보는 포인트는 뭐 크게 두 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뭐냐면 본인이 1-1에서 문제점을 찾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람들이 신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버리고 잘 활용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2번에서 대책이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람들의 그 심리, 신제품 선호 심리에 따라서 빨리빨리 이제 그 소위 말해 사용 주기가 짧아지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즉 본인이 1번에서 제기한 문제를 2번에서 스스로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생각을 안 합니다. 문제가 쉬우니까 되게 만만하게 보고 1번에 문제제기 문제제기들을 하고 2번에 대책은 막 아는 배경지 다 활용해서 각가지 화려한 거 나오는데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이 문제는 1번에서 본인이 제기한 문제를 2번에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연대 문제의 기본적인 같은 세팅 안에서 진행되는 짜임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문제는 제가 21년도부터 문이과 분리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문이과 같이 푼 문제입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제 22년 정시국제고시 계열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거 이제 중간 난이도 정도라고 보는데요. 이제 이게 21년도부터 사실 이제 코로나 때부터 이런 포맷이 정착이 됐죠. 제시문이 이렇게 4개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가나다 3개를 일단 뭐 비교하는 문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라에 이걸 적용해서 푸는 문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중간 난이도기 때문에 길게 설명 필요 없고 그냥 하나만 해결하고 갈게요. 요겁니다. 첫 번째 문제. 가나다 3개를 비교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비교의 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고려대 편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고려대 문제는 비교만 시켜봐도 최초합, 추가합, 최종,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볼 사람 이게 갈라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연대 문제에서의 핵심은 이 3자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2개 비교는 쉬운데 3개 비교는 훨씬 까다롭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고려대 계열적합형에서도 이러한 3자 비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 3개를 비교하는 방법은 뭐냐? 이게 이제 기원을 따져보면 연대 논술 문제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논술을 하셨던 분들과 안 하셨던 분들이 좀 푸는 방법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럼 문제가 3개인 경우에 어떻게 풀 거냐 자, 좀 창을 띄우고요. 크게 방법이 2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2단계로 나눠 푸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예를 들어 가나다면 자, 이 문제를 제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상대적으로 비슷한 2개를 묻고 가장 이질적인 하나를 분리합니다. 그럼 이제 비교가 된 거죠. 다가 비교가 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단계에서 저기 뭐 묶어놨던 다와 나 두 개를 다시 비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단일 기준을 잡아서 기울이의 문제로 가는 겁니다. 더 심하고 덜한 정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마침 비교 기준을 줬잖아요. 개인주의와 이타주의의 관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순서 어떻게 되죠? 그러면 개인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순서,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거는 이 문제가 이제 일반적인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가 제일 긍정적이고 뭐 가가 그 다음으로 긍정적이고 다가 그 다음이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비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비교를 시켰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그리고 면접을 정말 준비 안 해본 친구들이 하는 기본의 실수는 뭐냐면 가는 이렇고요. 나는 저렇고요. 다는 그래요. 요약을 하는 겁니다. 이건 요약이죠. 비교라는 건 기준에 의해서 가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다는 어떻고라고 분석을 해주는 거겠죠. 요약만 하는 건 그건 비교가 아니라 면접관한테 비교의 그 미션을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3자 비교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없애야 넘어가는군요. 자, 그 다음 문제. 20년도 면접형 문제고, 이때까지 문이과가 같이 풀었죠.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았는데,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답은 어렵지 않다. 제가 답을 말씀드릴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 문제는 뭐냐면 설명이 어려운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왜냐하면 이제 이게 네 가지 경우의 표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설명하는 방법은 이제 이 개념을 이제 이과 친구들이 좀 더 익숙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좀 그려보죠. 여기다. 자, 지금 그러니까 그 크게 네 가지 경우가 지금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개념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변수 통제의 개념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테스트하고 싶다면 가령 사람들이 믿는 걸 테스트하고 싶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을 고정시켜야 되는 거죠. 실제로 주입된 물질이 위하고 똑같을 때 얘하고가 어떤가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럼 T 호르몬일 때는 어떤지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표를 설명할 때 여기 지금 독립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독립 변수, 즉 믿음을 보려면 같은 위압, 그다음에 반대로 어, 위압과 호르몬을 보려면 같은 믿은 경우, 그러니까 위압이라고 믿은 경우와 티오를 믿은 경우 이걸 고정시키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면접은 글을 써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말을 통해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지 리스닝, 듣는 사람이 편하게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변수 통제 개념으로서 그것을 같은 것으로 묶어놓고 다른 변수를 말할 수 있느냐 이 관점을 좀 연습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요. 문과 학생이라 그래서 전혀 못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이과 문제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문이과 같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넘어가죠. 자, 그다음 역시 고른 기회로서 나왔던 문제고요. 이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많지는 않고요. 근데 그냥 이제 하나 체크를 해야 하셔야 될 거는 이제 뭐 선출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 학교의 경험이 좀 들어올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본인이 뭐 학생의 경험을 했던 아니든 간에 그런 경험을 조금 묶어서 써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 정도로 말씀드릴 거고요. 뭐 그런 게 문제 상대적으로 쉬워서 뭐 이거 궁금하시면 이거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정시 국제결의 정시 UIC가 면접을 보죠. 거기 나왔던 문제고요. 자, 이 문제도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이 문제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 비교를 이제 두 개 비교하는 문제가 사실 연대가 잘 안 나오는데 나왔기 때문에 좀 짚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자, 제가 표시를 할게요. 자, 우선 여기 비교하라고 친절하게 비교하는데 공통점과 차이점 말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에서 잘하냐 못하냐는 크게 세 가지를 일단 갖춰야 됩니다. 보통 공통점 많이 빼먹습니다. 공통 조금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냥 비교하라고만 했어도 두 번째, 차이점을 찾을 때 항상 뭐를 잡아라? 기준을 잡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축구와 야구를 비교하라고 하면 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플레이어의 수, 뭐 11명 대 9명. 그다음에 뭐 사용하는 그라운드 모양, 직사각형과 뭐 다이아몬드 모양 이런 식으로 그런 기준을 잡아서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기준이 주어졌죠. 뭐 인간의 관계 맺기와 소통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이 주어졌을 때는 요거에 따라서 1과 2를 비교해 주셔야지 다른 걸로 잡으면 이제 문제를 무시한 거겠죠. 다음에 이제 2번을 좀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여기 장단점을 얘기하고 경험을 얘기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 1의 장단점이고 2의 장단점이 있어서 그럼 경험을 4개를 따로따로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1의 경험 1번에 해당하는 경험 하나와 2번에 해당하는 경험 하나로 그냥 장단점 이제 경험 2개를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냥 한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이거 양쪽을 다 왜냐 하나가 온라인이고 하나가 오프라인이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4개씩 말하는 건 조금 이제 산만하기 때문에 피해 주시면 좋겠고 최소한 2개 정도. 1에 해당하는 경험, 2에 해당하는 경험 하나를 가지고 장단점 말해주시면 좋은 것 같고요. 뭐 가장 이상적인 건 하나로서 온라인, 오프라인 다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을 좀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우고 넘어갈게요. 자, 22년도 추천형 문제였고요. 이거는 뭐 난이도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포메이션 정해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일단 하나만 짚고 가면 이제 평가라는 게 처음 나왔는데 이제 지금 요 편성상으로 봤을 때 평가. 그럼 평가는 뭐 하냐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되게 조금 유치하게 말하면 좋으냐 나쁘냐예요.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래서 평가라고 하면 뭐 가는 긍정적으로 볼 것이다. 뭐 다는 부정적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보통 둘 다 긍정이나 둘 다 부정으로 안 나옵니다. 네, 그럼 굳이 두 개를 또 주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봤는데 둘 다 긍정적이네. 이 문제 특이하다가 아니라 내가 틀렸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거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혹시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활동우수 국제형 문제인데, 이 문제는 사실 쉽습니다. 쉬운데, 근데 이제 많이들 틀리는 게 뭐냐 하면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인데요. 아래 그림에 나타난 상황 문제점 분석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 뒤에 방관하는 학생들 얘기만 해요. 근데 사실 여기는 모두 있죠. 우리 학교 폭력으로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 학폭이 가해지는 상황 자체도 있죠. 여기 나온 상황 두 개예요. 절반 이상 학생들이 이거 놓치고요. 그다음 어떻게 그게 딱 두 개로 딱 단정 지을 수 있나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주는 힌트는 뭐냐 하면 아마 1번 문제 풀어보시면 여기서 공간지각 능력과 디지털 정보 습득 능력이 떨어졌다는 게 나올 거예요. 아, 예, 죄송합니다. 반대로 공간지각 능력과 디지털 정보 습득 능력이 올라갔는데 비판적 추론과 창의적 사고 능력이 떨어진 게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툴을 두 개를 준 거죠. 그러면 당연히 상황도 두 개가 있겠죠. 기본적인 1대1 매칭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두 개가 주어졌는데 왜 나한테 상황이 하나밖에 안 보이지? 그러면 네, 두 개를 찾아가실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 자, 역시 이제 21년도 국제형 문제 나왔고요. 이 문제는 조금 특이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지원 패턴에서 벗어나 있고 이 문제는 쉬운데 이제 학생들이 좀 그 논점이 많아서 놓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자 여기 지금 가나가 나와 있고 프라이버시 뭐 디지털 파놉티콘 플랫폼 공공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매트릭스를 그리시면 돼요. 어떤 매트릭스를 그리냐면 다시 예를 좀 가지고 오면 자 지금 그 가로는 지금 두 개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여기가 예를 들어 뭐 가, 나 하시고 그다음에 세로는 몇 개요? 세 개겠죠. 고 여기가 프라이버시, 여기가 디지털 파놉티콘, 그다음에 플랫폼의 공공성. 그래서 어디 걸리는 부분이 뭐가 있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쫙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요. 2번도 사실은 비슷하죠. 여기 다와 나가 들어가는 거고 이 자리에 젠더, 계층, 리터러시 이렇게서 해당되는 부분들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 문제 풀 때, 지금 여기 젠더가 어디 있어요? 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직접적으로 젠더가 나왔다기보다는 보시면 두 번째 문제에서 자, 그냥 우리가 좀 추론해야 돼. 음란물 영상 소리가 들렸어요. 이거는 이제 뭐 리터러시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일단 음란물 자체가 젠더에 대한 문제가 되죠. 그죠? 그다음에 모르는 사람 쪽지를 보내와요. 뭐 이상한 동영상이 있어. 이것도 이제 우리가 뭔지 짐작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얼굴 합성. 이것도 이제 사실 우리가 대충 어느 쪽 보통 방향이 있죠. 다수의 방향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젠더 관련된 이슈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 좀 복잡해서 간결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에 재외국민 문제인데 뭐 이 문제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역시 경험 중심의 문제가 나왔었고요. 다음에 혹시 22년도 활동 수영 문제. 이것도 뭐 그냥 전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뭐 가나다 제시문이고 라 나와 있고 세능자 비교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설문조사 결과 가나 연결하는 거. 이때 1대1 매칭 우선이다. 라에 나온 부분 중에 가와 연결되고 나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 문제 할 말이 많은데요. 17년 문제니까 모니까 같이 풀었죠. 자, 이 문제는 자, 아까 얘기했던 도치형이죠. 본인 경험이 먼저 나오고 뭐 평가에 응해 솔루션이 나와 있지만 어쨌든 일단 경험이 나와 있다는 거. 경험 솔루션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뭐 가장 결정적인 힌트인데 이 표를 보시면 보통 이과 친구들은 많이 안 놓칩니다. 문과 친구들 놓치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우상향, 우하향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그래프가 아니죠. 사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우고요.
보시면 자, 이쪽은 일정하게 늘어나요. Y축은. 근데 X축은 1, 2, 4, 8, 16. 우리 보통 이거 기하급수라고 하죠. 그럼 이 그래프는 사실상 이런 형태로 가고 있으나 만일에 X축도 일정하게 늘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형태로 됐겠죠. 그 다음에 얘도 뭐 이렇게 일반적인 우하향 같지만 만일에 X축이 일정하게 늘어났다면 아마도 이런 형태로 떴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이거 많이 놓칩니다. 예, 그래서 그 유치한 장난을 쳐놓은 건데 이걸 놓치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 그래야지만 또 문제의 의미가 맞죠. 인원이 너무 많으면 안 좋다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부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세요. 넘어가고요. 자, 이 문제는 19년 정시모집 국제결 문제인데 사실 조금 독특한 유형입니다. 독특한 유형이라는 건 이제 1번은 가나다는 보시면 관점을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요약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는 이렇고 나는 이고 다는 저렇다. 근데 그런 거 하는데 50점씩 줄 리가 없잖아요. 네. 뒤에 건이 복잡한 거 두 개 푸는데 50점을 주는데 그럼 뭐 해야 돼요? 당연히 비교해 주셔야겠죠. 아마 면접관이 있는 면접이라면 이때 면접관이 있었겠죠. 비교 안 하면 비교시켰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3자 비교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이 문제인 2-에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어느 부분이냐 하면 자, 이거예요. 다의 경우처럼 당신이 한국의 외로운 문제를 담당하는 담당자, 장관이다. 근데 드시면 다는 어디의 경우예요? 영국이죠. 그러면 다에서 다의 원인과 해결책을 가지고 오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합니까? 아, 근데 영국과 한국의 상황이 비슷하다. 라는 언급을 해주셔야겠죠. 학생들 대부분이 이거 눈여겨 안 보고 그냥 바로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럼 면접관은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물어보겠죠. 왜 한국과 영국의 상황을 같다고 보나요? 그러니까 이제 녹화 면접이니까 그런 질문조차 못 받고 끝나겠지만 그 부분을 안 챙기면 당연히 부주의하게 풀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요. 이유는 보통 우리가 대학에 가면 주로 배우는 특히 이제 인문사회 쪽에서는 아무래도 외국 이론들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런 외국 이론들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교수님들이 그 고민을 조금 미리 해보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되게 쉬운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음, 함정이 하나 있어서 여기서 뭔가 오를 볼 수 있지? 근데 그냥 너무 쉬우니까 이걸 제가 바로 올리면서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이 그래프는 잘 보시면 어쨌든 우상향 그래프예요. 근데 우상향을 하기에 뭔가 자꾸 삐죽삐죽 안 맞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 안 맞는 애들을 어떤 식으로 제외시킬 것인가 그 부분이 일단 난이도의 기본입니다. 보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역시 그런 게임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개인의 희생은 약간 소수를 위한 다수의 행복 이런 거겠죠? 자, 그다음 20년 활동 우수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뭐 가장 정형화된 문제가 따로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고, 가나다 3자 비교하는데 연결의 관점이라고 비교 기준 주고 있습니다. 해본의 풀기는 확실히 좀 제시문이 시간 부담이 있어 보이죠? 자, 아마 이 문제까지 보면 대충 한 전체 문제 중에 절반 정도 본 것 같고, 주요 논점들을 파악이 된 것 같은데,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도치됐습니다. 자, 본인 얘기 나와 있고 2번에서 그래프 분석이 나와 있어요. 일관성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 2번을 먼저 풀고 1번으로 가셔야 답의 일관성 가져올 수 있고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이거는 한 3분의 2 정도 학생들은 잘 푸는데 절반 정도 학생들이 놓치는 게 있어서 이 표를 보고 나와야 하는 단어는 뭡니까? 어쨌든 행복의 양극화입니다. 왜 양극화인지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알 텐데 이 어쨌든 중간층이 하얀 거에 비해서 이 까만 걸로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2008년과 14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층이 적어지고 가장자리층이 양극단층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늘어난 거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적으로 양극화잖아요. 요 포인트를 잡아서 이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균은 동일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그래프에서 어쨌든 두 가지 시계를 줬을 때는 그 두 가지 시계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 놓치고 뭐 이제 하나하나 행복도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준비가 안 된 거겠죠. 그거는 아마 서류 점수를 아무리 우수하게 붙었어도 합격권으로 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점들은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20분 정도 동안 주요 문제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연대 문제에서 한 누적돼서 한 기출 문제 한 30여 개를 봤을 때 언급되어야 하는 포인트 7개 중에 한 4-5개는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중심으로 좀 주의를 해주시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난이도가 같지는 않으니까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문제 풀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쉬운 문제부터 조금 익숙해지시는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랑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제가 아무래도 많이겠죠. 많이 더 상세한 얘기들을 하고 풀어보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팁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제 프로그램도 통해서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연대 면접에 대해서 기출 문제들을 보면서 한번 난이도 분석과 놓치면 안 될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